네, 그 당초 예상보다 한 10분 정도 그 입장에 시간이 걸려서 좀 지연이 되었는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 지금부터 2025학년도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학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행사를 담당하게 된 대외부학장 맡고 있는 서지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의 신입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정말 반갑습니다. 날씨도 많이 추운데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학부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되실 각 학부의 학부장님들과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이제 필요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오늘 3시부터 각 학부별로 나눠져서 학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쪽에서 이제 좀 더 세부적인 정보를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보시는 이 목차가 오늘 행사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행사가 3시에 끝나면 학과별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각자 소속된 학과로 이동을 하셔서 그 학과에서 진행하는 오리엔테이션을 참석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각 학과별로 주어지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필요한 정보 같은 게 있으면 질의응답도 그쪽에서 하시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그 행사에 앞서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하여 국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공과대학교 장길수 학장님의 화장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가 고려대학교가 설립된 지 12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이런 뜻깊은 해에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에 입학하신 신입생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까 여러 영상이 있었는데 우리 고려대학교만이 가지는 아주 특별한 행사도 있고 또 고려대학교만이 가지는 고대 정신이라고 하는 또 공동체 의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어떤 선택에 있어서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에 입학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인생에 아주 최적의 인생의 경로가 있다고 했을 때 적어도 지금 현재까지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저도 이 자리에 그때도 이제 이 건물이 그때는 거의 유일한 최신 건물이었는데 저도 1986년에 이 자리에 이제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처럼 이 자리에서 이제 여러 교수님들을 만나 뵀었고 그리고 또 나름 이제 더 확신을 가져가지고 제 아들도 똑같이 이 자리에 이제 오게 해가지고 졸업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을 선택한 여러분의 그 선택은 절대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오히려 여러분이 날개를 달아드리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은 학부생이 5,000명에 이릅니다. 지금 우리 고려대학교 내에서 가장 큰 단과대학이고 대학원생도 1,700명에 이르고 어떻게 보면 국내에 존재하는 여러 대학들 중규모의 국립대학들을 보면은 그 규모보다 오히려 우리 단과대학이 더 큽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규모 면에서는 뭐 고려대학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또 우리 뭐 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큽니다. 아울러 공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우리 인류가 가지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의 인류의 번영을 책임지는 그러한 학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이 학문을 하셨다는 자체도 앞으로 여러분이 해나갈 미래에서 얼마나 여러분이 많이 필요하게 될지 또 여러분의 역할이 얼마나 클지를 이제 아마 실감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배우는 여러 과정의 지식들은 여러분의 뭐 학문적 성취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우리 인류의 아주 큰 소중한 자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대학은 학문만 배우는 곳이 아닙니다. 아까 뭐 보셨던 뭐 여러 행사들, 우리 또 특히 이제 고연전이라고 하는 또 특별한 행사도 있고 또 뭐 축제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보시면 뭐 우리 여기 이제 학과장님들하고 학부장님들께서 너무 노는 것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정도로 여러 많은 행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행사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가진 뭐 여러 형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많이 제공이 될 겁니다. 그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잘 여러분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학은 여러분이 뭐 그러한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의 능력을 크게 키우고 여러분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입학을 축하드리고 오늘 행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뜻깊은 행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장님 그 환영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으로는 학장단이야 학부장님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환영사를 해주신 본과대학교 장길수 학장님이시고요. 저희 본과대학교에는 총 4분의 그 부학장님들이 재직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 교학부 학장님, 즉 여러분들의 그 교육이라든지 인사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시는 교학부 학장님이신데 최동호 교학부 학장님은 오늘 해외 일정이 있으셔서 참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공과대학의 가장 중요한 연구 활동을 전담하고 계신 연구부 학장님 임상혁 부학장님이 계시고요. 오늘 외부 활동 외부 일정이 있으셔서 오늘 참석이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부 학장님, 여러분들의 실험이라든지 연구 공간을 전담하고 계신 기획부 학장님 신창환 부학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아까 소개를 드렸던 대외부 학장을 맡고 있는 서지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전공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의 전공을 전담을 해주실 학과의 대표이신 학부장님들도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공생명공학과 학과장이신 이기봉 학과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건축사회환경공학부 백병록 학부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건축학과의 이광호 학과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기계공학부의 한창수 학부장님께서는 오늘 외부 일정이 있으셔서 참석을 못하시고 대신 임성균 부학부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공학부 김종옥 학부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신소재공학부에서는 이인환 학부장님이 계시는데 오늘 외부 일정이 있으셔서 김동회 부학부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영공학부는 백준걸 학과장님이 계시는데요. 오늘 일본 일정이 있으셔서 학부의 모든 교수님들이 일본으로 가 계셔서 지금 현재 참석하시는 교수님들이 안 계십니다.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융합에너지공학과 이혜석 학과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공학과 석준희 학과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통신학과 이상현 학과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학부장, 학과장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으로는 고려대학교와 공과대학교의 간단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저희 여러분들께서 뭐 다른 영상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보셨겠지만 여기는 이제 저희가 공과대학을 소개하는 자리이니만큼 공과대학 위주로 소개를 드리겠지만 고려대학교 역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공과대학교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려대학교가 언제 설립되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네, 그 1905년에 보성전문학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최초로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사립학교입니다. 그래서 민족자본으로 최초로 고등교육기관을 설립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기쁘게 생각한 당시에 이제 고종 황제께서 보성이라는 학교명을 하사를 해주셨고요. 이 보성이라는 이름은 널리 이룬다라는 뜻의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그 황제께서 직접 이제 하사를 해주신 이름으로 저희가 이제 학교가 출발을 했고요. 보성전문학교에서 출발해서 현재 지금에 이르기까지 120년, 작년에 이제 12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는데요. 저희 학교가 이제 굉장히 가장 긴 역사를 가진 국내 사립대학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30년도에 최초로 이제 인문사회계 캠퍼스의 본관이랑 중앙도서관이 건립이 되었고요. 당시 이런 그 중앙도서관의 건립 기금은 전부 다 민족 성금 기금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타의 다른 어떤 국립대학과 다르게 우리 고려대학교는 그 민족의 자본으로 그리고 민족의 성금과 기금으로 어려운 시기에 그 모든 국민들의 성원을 담아서 완성이 된 그런 캠퍼스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신축됐던 그 본관과 중앙도서관의 현재 모습인데요. 현재 본관은 그대로 고려대학교의 본관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 중앙도서관은 현재 대학원 도서관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건물 모두 사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고요. 저희가 이제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함부로 외관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뜻깊은 이제 그런 건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께서 그 앞으로 4년 동안 지내실 대학의 본부 건물들이 전부 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그 정문도 교문도 전부 이제 국민들의 성금 그리고 교우들의 기부금으로 완성이 되었고요. 현재는 이제 예전에 지었던 교문은 세종 캠퍼스로 이관이 되어 있고 현재 1995년 새로 중축한 교문이 현재 여러분들이 본관에서 마주칠 그런 교문의 모습입니다. 예, 다음으로는 공과대학교의 연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과대학은 1962년도에 설립 인가를 받았고요. 63년도에 화학공학과 1기 입학생을 받음으로써 공과대학의 그 학생들의 입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요에 맞춰서 굉장히 다양한 학부들이 60년대에 생겨나게 되었고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공과대학 설립 60주년 기념 행사를 진행을 했고 국내에서 다른 대학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가장 긴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과대학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여러 학과들이 생겨나고 사회적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신규 학과도 설립을 하면서 그 규모가 점점 커졌는데요. 거기 이제 커진 규모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공간이라든지 연구와 교육에 관련된 그런 공간들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기금과 모금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그 공간을 확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죄송합니다. 1996년에 이제 산학관과 공학관이 준공이 되었고요. 그리고 2003년에 창의관이 준공이 되었는데 이 세 건물은 여러분들이 뭐 다른 학교에서도 유래를 찾기 어렵겠지만 공과대학교 교수님들이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서 기금을 마련해서 공과대학 교수님들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4년 동안 연구와 교육과 학습을 그렇게 체험을 할 이제 그런 공간으로서 이 세 개의 건물이 굉장히 자주 활용이 될 예정인데 이 건물 자체가 이제 교수님들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 그런 건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교육에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또 이제 미래융합 기술관을 준공을 하였고 2008년에 그리고 2011년에는 로봇융합관을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16년에 신공학관이 준공이 되었는데 이때 저희 이제 교우회 즉 우리 졸업하신 선배님들이 굉장히 많은 기부금들을 내주셨고 마찬가지로 또한 공과대학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이런 멋지고 큰
그런 건물을 좀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강의를 수강을 하신다면 이 신공학관에서 굉장히 많은 강의가 이루어질 텐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들을 위한 공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건물도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도 굉장히 깔끔하고 여러분들을 위한 편의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학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있는 이 공간이 그 과학도서관이라는 이런 그 공간인데요. 보시면 이게 이제 자연계 캠퍼스가 네, 이게 맞추기 어렵네요. 예, 과학도서관 여기 보이시는 저 과학도서관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건물이 여기는 과학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이제 공학관이 여기에 있고요. 예, 산학관이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창의관, 그리고 신공학관 이렇게 해서 과학도서관의 좌측에 이렇게 위치한 이 건물들이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게 되실 그런 그 공과대학교 위주의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과학도서관 앞에 이제 지하 공간에 하나스퀘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 식당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커피라도 이렇게 마실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도서관 뒤편에 여기 보시면 들어오시면서 이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넓은 주차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올해 5월부터 그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자연계 중앙광장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5월에 신축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간단한 이 설계도인데요. 보시면은 영상이 있는데 간단하게 시청을 하시겠습니다. 예, 내부의 회의실이라든지 강의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휴게 공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스터디룸 그리고 다용도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마련을 해놨고요. 당연히 강의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마도 졸업하기 전에 완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4년 기간에 반드시 한 번은 좀 써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조감도를 감상을 하셨고요. 예, 그리고 공과대학교 규모를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면 아까도 이제 학장님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희 학부생들 재학생이 총 5,000명에 가까운 4,843명 현재 기준으로 5,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학부생으로 재학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졸업을 해서 사회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규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굉장히 많은 선배님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후배님들이 비슷한 업계에서 종사를 하고 계실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도움을 받게 되거나 혹은 영향을 받게 될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규모가 굉장히 작은 대학의 경우에는 다른 어떤 연구 능력이나 학업 능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입장에서는 이런 그 큰 규모의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졸업을 해보시면 당장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임 교수님도 230명 가까운 이제 전임 교수님들이 계시고요. 올해 1학기에 또 신규 교수님들이 10분 정도 들어오시기 때문에 총 규모는 230명 정도 되는 전임 교수님들이 재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장님께서도 소개를 해주셨지만 이 규모는 우리 고려대학교 내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요.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대학을 놓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굉장히 큰 규모의 그런 단과대학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공과대학교는 이제 공신력 있는 이제 QS 세계 대학 평가라는 이제 공신력 있는 기관이 있는데요. 대학 평가 기관에서 최근 4년 연속 국내 사립대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이거 공과대학이고요. 공과대학 순위는 이 대학이죠. 이상한 대학보다는 조금 위에 있고요. 그래서 4년 연속으로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은 국내에서 사립대학 2위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입학하셨다라는 것을 자부심으로 생각하시고 4년 동안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매년 우수 연구자들을 선정을 하거나 우수 연구 성과들을 선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소속의 대학원생 혹은 교수님들은 빠짐없이 많은 수의 연구자들이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고 있고요. 보시면 매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임팩트가 높은 연구자들을 선정하는 작업에서도 올해 이제 6명의 교수님들이 선정이 되셨고요. 보시면 굉장히 수상하기 어려운 그런 학회 활동에서도 높은 좋은 상을 수상을 한 그런 뉴스들이 매년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연구개발에서 우수성과 100건을 선정을 할 때 저희 고려대학 공과대학에서도 2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장님께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이제 과학자들의 모임인 공학한림원에서도 선정이 되는 등 공과대학 소속 교수님들과 대학원생들의 연구 역량은 세계적으로도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느끼면서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저 연구에도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취업하시는데도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려대학교는 국내 기업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호도 조사를 하면 항상 국내 대학교 중에 항상 탑을 달리는 이제 그런 대학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이제 근무하시는 인사 담당 분들이나 이런 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면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뭔가 다르다, 냄새가 다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풍기는 그런 예의라든지 집단을 생각하는 그런 이제 희생 정신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다른 대학과는 압도적으로 차이가 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교풍과 학풍을 여러분들이 물려받아서 훌륭한 인재로 성장을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작년에 여러분들 선배님들의 어떤 활약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기술고시에서 압도적인 합격자를 배출을 해서 서울대나 연세대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수의 합격자를 배출을 한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잘 활동을 하고 계신지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과대학교 생활 안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전부 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사항 같은 게 있으면 이따가 학부별 오리엔테이션에 참석을 하셔서 거기에 있는 이제 직원분들께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안내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과대학 홈페이지는 ENG로 시작하는 korea.ac.kr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그런 공과대학의 연역이라든지 최신 뉴스라든지 그리고 연구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방문을 하시면서 우리 공과대학의 최신 어떤 퍼포먼스가 어떤 건지를 확인을 하실 수 있게끔 홈페이지를 매번 리뉴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방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런 행사라든지 다양한 행사들을 실시간으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 채널도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접속을 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과대학 신문도 공과대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신문에는 이제 주로 최신 연구 성과라든지 수상 실적 이런 것들을 잘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매번 저희 이제 공과대학 행정을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들께서 매번 좋은 소식이 있으면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본인이 소속한 단과대학이 어떠한 활약을 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 역시도 여러분들이 공과대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내부 대학에서 필요한 어떤 장학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접할 수 있고 신청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보인데요.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에 가입을 하셔서 본인만의 보유한 아이디를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강 신청도 하실 수 있고 장학금도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잊지 마시고 반드시 포털 아이디를 생성을 하셔서 가지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털 아이디는 여러분들이 졸업한 이후에도 이메일 주소를 계속해서 사용을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포털 아이디를 반드시 생성을 하시고 오래 쓰실 수 있는 아이디로 만드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중전공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공과대학 그 학생들은 우리 그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이제 그 제2전공이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 제2전공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본 전공 이외에 여기 나열되어 있는 다중전공 4개의 다중전공 중에 한 가지 이상을 반드시 한 가지를 선택을 하셔서 병행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해당 사항이 있고요. 주로 이제 공과대학 그 학생들은 이중전공 혹은 심화전공 코스를 선택을 해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중전공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본전공 외에도 또 하나의 전공을 선택을 해서 2개의 디그리를 가지고 졸업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제도이고요. 대부분의 공과대학 학생들이 이 이중전공을 선택을 해서 2개의 학위를 가지고 졸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참조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정보는 여러분들이 이따가 학부 오리엔테이션 때 그 담당 직원분께 질문을 주시면 잘 대답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화전공은 이제 본인이 선택한 주 전공에서 좀 더 딥하게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학점을 수강을 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제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중 전공에는 관심이 없지만 내 전공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그 학습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이제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심화 전공에 대해서도 어떤 뭐 신청 절차는 따로 없지만 여러분들이 심화 전공에 대해서 혹시라도 좀 더 그 필요한 정보가 있다라고 한다면 학부 사무실에 선생님들을 통해서 관련 정보를 수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교내 장학금 정보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학금 수혜자 비율은 대부분 이제 60% 정도의 재학생들이 장학금을 수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는 굉장히 많은 장학금 제도를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학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학금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서 뭐 교내 장학금, 기금 장학금, 그리고 한국장학재단 이런 그 다양한 장학금들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수집을 하고 싶으시고 또 신청을 하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포털에 들어가셔서 장학이라는 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새로운 장학금과 장학제도들이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털을 자주 활용을 하셔서 필요한 장학 정보를 얻으시고 또 그 자신이 원한다면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인데요. 이건 이제 만약에 이제 본인이 4학년 기간 동안 해외에 한 1년 정도 그 교환학생을 다녀오고 싶다라고 한다면 공과대학 차원에서도 교환학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본부 차원에서도 교환학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신청을 하셔서 물론 면접 절차와 거기 이제 리ኳ이어먼트가 있습니다. 학점이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된다든지 아니면 영어 점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되는 이제 그런 리ኳ이어먼트가 있지만 그것만 만족하시면 여러분들이 누구든 그 자유롭게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고요. 저희가 이제 교환학생 제도를 활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등록금은 여기에서 내지만 고려대학교에 내지만 여러분들이 가게 될 교환학교에 파견을 가게 되면 그쪽에서 이제 한 학기 동안 혹은 1년 동안 수강을 하시면서 그 해당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우리 학교의 전공 과목으로 인정을 해주는 이제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기간 뭐 한 학기라든지 아니면 1년 정도의 교환학생 기간을 통해서 외국의 문화와 외국의 어떤 교육 시스템을 체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그 매년 2번 선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시고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우리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 이제 교환학생 대상교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홍콩, 독일, 유럽 쪽과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대만이나 일본과 같은 대학들과 교환학생 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대학 혹은 관심 있는 나라에 해당되는 대학을 선정을 하셔서 신청 때 그 교환학생을 신청하실 때 해당 그 리스트를 이렇게 30만까지 올려주시면 적절한 선발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시면 그 해당 원하시는 학교에 교환학생으로 파견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몇 번 심사를 해보면 저 문과 학생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공과대학 학생들은 굉장히 그 신청률 자체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신청하는 숫자가 낮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정하면 거의 100%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교환학생 1년 정도 해외 파견 생활을 좀 해보고 싶으신 학생분들이 계시면 자유롭게 신청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그 자율전공 선택제인데요. 이번 연도부터 공과대학 전형으로 입학하신
분들이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해당 그 분들은 여기 있는 각 학과의 리ኳ이어먼트가 있는데 저 필수 과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지망으로 저 선택을 하고 싶은 전공의 그 필수 과목들을 선택하셔서 미리 수강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그 2학년 진학을 할 때 그 필수 과목을 수강을 하지 못해서 받는 불이익이 없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학년 때부터 자신이 어느 전공을 선택할지를 빨리 결정을 하셔서 해당 저 전공의 필수 과목을 미리 1학년 때 수강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네, 이건 뭐 학과 행정실 정보고요. 이 정보는 뭐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가시면 그 공과대학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직접 그 행정직원분들과 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장학제도라든지 아니면 교환학생제도 그리고 어떤 이주중 전공이라든지 이런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고민스러운 부분이나 불충분한 정보가 있다 그러면 직접 연락을 하셔서 전화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공과대학은 굉장히 다양한 학생활동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간단하게 내용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 학생들의 진로에 있어서 이제 교육이나 연구, 창업 등의 이제 균형 있는 접근을 좀 서포팅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공과대학에서는 굉장히 많은 센터를 설립을 해서 학생들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창업 교육센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물론 학문의 뜻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학교 때 이제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 중에도 이제 그 전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특정한 어떤 창업 활동을 통해서 기업이 이제 스테이빌라이징 되면서 더 이상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연락을 하신 학생분들도 계시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 창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좋은 아이템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학문보다는 창업에 뜻이 있는 분들은 이런 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학교가 서포팅을 해주는 이제 그런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좀 더 빨리 본인의 창업 아이디어를 구현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학교육 혁신센터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서머스쿨이라든지 윈터스쿨을 운영을 하면서 그 내부에서 저희가 이제 그 캡스톤 디자인이라든지 아이디어 경진 대회 이런 것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방학 기간에 좀 더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공학교육 혁신센터가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들을 URL을 방문을 하셔서 해당 정보를 취합을 하시고 방학 때 그 PBL 프로그램,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창의관 1층에 이제 메이커스 스페이스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고려대학교 구성원이면 누구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아이디어의 시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학생분들께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내부에 들어가 보시면 뭐 3D 프린터라든지 레이저 절삭 기구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공작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방학 기간을 활용하셔서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메이커스 스페이스를 활용을 하시면 자유롭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어떤 장비들이 있는지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1학년 때 많은 정보를 저도 이제 학부 때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1학년 때 많은 정보를 얻으면 얻을수록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굉장히 넓어진다는 것을 졸업하고 나서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이제 그 신입생 입학하시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학교에 어떤 제도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퍼실리티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진로 설계에 있어서 훨씬 도움되는 이제 그런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과대학교 공동실험실이 또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450평 규모로 이제 반도체 공정 이 프로세스를 실제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클린룸들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 분석 장비, 고가의 실험 장비들도 전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이런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다른 디바이스 쪽에 어떤 진로를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면 실제로 기업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반도체 공정도 본인이 직접 체험을 해볼 수가 있고요. 뭐 체험을 해보고
내 길이 아니다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뭐 체험을 해보고 좀 더 깊이 있게 그 전공 분야를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그 의욕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활동들을 좀 해보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저희가 이제 학장단 산하에 운영하고 있는 기업 산학연 협력센터라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여러 기업들과 저희가 이제 공과대학 내부에서만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교육 프로그램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능력들이 기업에 실제 적용 가능한 그리고 이제 기업의 연구 개발에 실제 적용 가능한 그 살아있는 현장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대외 기관 즉 LG라든지 삼성과 같은 대외 기업체들과 연계를 해서 학생들에게 특정한 기간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면서 기업이 요구하는 어떤 방향성에 맞는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실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수주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시면 기산협에서 개최를 하는 아이디어 공모전이 뭐 1년에 5번, 6번 정도 죄송합니다. 1년에 5번, 6번 정도 주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고가 뜨면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시면 거기서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기업체 인사 담당자분들과 이제 말씀을 나눠보면 이런 특정한 어떤 프로그램에 참석을 해서 거기서 이제 수상을 한다라고 한다면 입사 때 굉장히 큰 메리트 어드밴티지를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셔서 참여를 하셔서 아이디어 공모전이나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프로그램들을 참석을 하시면 그리고 거기서 수상을 하시면 나중에 자소서나 이런 데 여러분들을 좀 빛내게끔 작성을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취업을 할 때도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프로그램들 공모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진로 개발에 활용을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공과대학에 대한 안내는 간단하게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이 이후에는 교내 기관에서 나와서 이제 여러분들께 간단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권 존중과 성평등 캠퍼스 문화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인권과 성평등 센터의 노정민 차장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시죠? 네,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25학년도에 새롭게 만나게 되는 우리 고대 가족에 대하여 늘 설레임을 가지고 기다려왔는데 오늘 이렇게 와보니 정말 반가운 얼굴들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시작하는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 많이 느껴집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에서 근무하는 노정민이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안내해드릴 사항들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일단 고려대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학교 생활을 보다 안전하고 여러분들이 또 학문도 중요하나 우리가 개인 생활에서의 어떤 학생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보다 멋진 생활을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몇 가지 사항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에게 주어진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안에 대학의 인권 아젠다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고려대학교가 인권 존중을 얼마나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생활이 그렇게 낭만적이거나 늘상 좋은 시간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람이 사는 공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나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내가 어떤 도움 체계를 통해서 학교 안에서 나의 권리가 보호되고 일상을 회복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 왕왕 오기도 해요. 내가 직접 겪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 생활하는 우리 학과의 친구들 이런 옆에서 지켜보는 모습에서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 중에 있을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어떤 도움 체계에 좀 요청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한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와 협업하는 부분도 있겠으나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서 어떤 문제점을 예방하고 혹시 생겨나는 어떤 어려운 상황을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한 번쯤 제가 제안을 드리고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 인권센터가 마련되어 있고 우리 고려대학교는 인권성평등센터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고려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그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개인 갖고 계시는 그 고유한 어떤 특색들, 여러분들의 어떤 갖고 계시는 재능 이런 모든 것들이 존중받고 또 인격적으로 대우받고 우리가 고려대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 그래도 가치 있고 안전한 삶을 잘 지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졸업하시기를 정말 기대하며 여러분들의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서 확인 드립니다. 사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태어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인권성평등센터와 같은 어떤 기관이 여러분들을 돕고 이렇게 서포트하겠다 하는 것은 왕왕 당연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또 피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모두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를 때 또 전문적인 어떤 도움의 손길로 여러분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학교가 마련한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두가 기본적으로 존중받을 권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고 또 중요한 법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학의 인권센터라는 곳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법에도 명시가 돼서 2021년 고등교육법이 개정되고 2022년 3월부터 그 개정된 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대한민국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대학에는 인권센터 혹은 인권성평등센터가 필수적으로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우리가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하게 됐던 대학 캠퍼스 안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가 우리 사회에서 알려지면서 필요성, 인권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가 공감하고 그것을 제도화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법이 정한 고등교육법 내에서 말하는 인권성평등센터는 그럼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인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관한 정보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혹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개입해서 피해자를 돕고 또 이 피해 회복에 위해서 지원해야 되는 것들을 빨리 챙겨서 구성원들을 지원하도록 하는 업무를 하게끔 법이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기본 권리가 침해된 성희롱이나 성폭력 문제는 또 특별히 잘 다루도록 법이 명시하고 있고요. 오늘과 같은 이런 안내 시간도 이런 법이 정한 그 구성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라고 우리 고려대학교가 판단해서 여러분들의 입학을 앞두고 이 중요한 어떤 내용을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 고려대학교가 그럼 인권적으로 보아 어떤 상황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입학을 하시게 되면서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고려대학교를 선택해서 이제 새내기가 될 텐데 앞으로 내가 적어도 4년 이상 생활하게 될 고려대학교는 과연 좀 지낼 만한 곳인가? 안전한 곳인가? 내가 가진 기본권이 잘 보장되는 곳인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는 매년 인권성평등 실태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2024년도 말에 진행된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 실태조사의 결과를 1월 동안 저희가 잘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한 내용을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73명, 그 중에 학부생은 한 700여 명, 대학원생은 한 800여 명에게 답을 얻었습니다. 물론 전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이들이 이제 답을 주었고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약간 많이 답변을 했는데 그 와중에 우리 고려대학교의 인권 상황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답변이 있어서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우리 고려대학교의 인권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학부생 여러분과 대학원생 여러분들이 답변을 주셨는데요. 매우 긍정, 보통, 그리고 부정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로 답변을 주셨는데 학부생의 한 2.5%는 그래도 부정적으로 답변을 주셨으나 그 외에 많은 학생들은 매우 긍정, 그리고 보통 정도의 답변을 주었어요. 좀 눈에 띄는 것은 대학원생의 부정 응답률이 학부생에 비해서 조금 높다 하는 것이 눈에 띄는데요. 저희 인권성평등센터는 다 만족한다 하는 답변보다는 적은 퍼센테이지지만 뭔가 부정적으로 답변한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피해를 어느 정도 입었다고 답변하는가
어떤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이 좀 있었어요. 아무래도 대학 생활 중에 불편함을 느낀 친구들이 부정적인 답변을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이들 생활 안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가 좀 알아보기 위한 데이터를 구했는데요. 왼쪽에 학부생 응답, 오른쪽에 대학원생 응답.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 학부생은 한 10% 정도, 그리고 대학원생은 한 12% 정도 학교 생활 중에 피해가 있었다고 답을 주었네요. 이 10%가 어떤 사람은 작은 퍼센테이지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 인권성평등센터는 1%만 돼도 많다 생각해서 사실은 캠퍼스 내에서 그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예방을 위해 애쓰고 또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대략 이 정도로 문제가 발생하는데 학부생들은 그럼 어떤 피해를 호소했는가 하는 것이 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보니 학부생들이 이야기한 캠퍼스 내의 어떤 문제점은 괴롭힘이 발생했다든가 성희롱 혹은 성폭력과 같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문제, 그 밖에 평등권 문제, 그 다음 학습권과 관련된 사항에서 조금은 문제가 있다라는 답변들을 해주었고 그 답변 중에는 뭐 7% 혹은 적게는 뭐 1% 남짓 정도 되는 여러 다양한 양식의 어떤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보면 사생활 침해라든지 비방, 소문 유포 혹은 폭언, 욕설과 같은 인격권 침해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대학 생활 중에도 왕왕 발생하더라.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성인이 되셔서 어른으로 생활하시면서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의 어떤 인격권을 침해하는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하여 서로 존중하는 문화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성희롱이라든지 성 역할을 강조하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따라다니며 불편 혹은 어떤 위협을 느끼게끔 만드는 스토킹 행위도 가끔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저희 센터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적극 이러한 내용에 어떤 업데이트된 정보들을 늘상 좀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서 챙기는 게 필요하겠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평등권 문제는 어떤 성별에 기초한 차별 문제도 캠퍼스에 늘상 저희가 얻게 되는 답변이기도 한데요. 대학원에 비하여 학부생들에게 눈에 띄는 차별의 문제는 어떤 전형으로 입학했느냐를 놓고 서로 좀 구분짓고 따돌리거나 이러는 일들이 왕왕 학부생들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것이 좀 놀랍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에 입학하신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전형으로 입학을 하셨든 모두 동등한 고려대 구성원이실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시를 통해서 입학을 했든 수시 어떤 특별 전형을 통해서 입학을 하셨든 그것은 입학을 위하여 저희가 고려대학교가 제공한 여러 옵션 중에 하나로 구성원이 되신 것이고 일단 학생증을 받으셔서 고려대학교 식구가 되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다 동등하고 존중받아 마땅한 학생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지 어떤 문을 통해서 들어왔느냐를 가지고 선을 긋고 배제하고 차별하는 일은 캠퍼스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학습권 문제는 수업의 불만족이나 수업 중 발생하는 혐오 표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어떤 응답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꾸준히 관찰하고 또 개선을 위한 어떤 방안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여러분들의 협조를 또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인권성평등센터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님 또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 모두에게도 적용이 되는데요. 고려대학교는 인권침해 문제에 굉장히 민감성을 가지고 캠퍼스 내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당사자에게는 엄격한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다양성을 침해하는 어떤 차별행위 우리 모두 고유한 존재인데 내가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배제당하거나 하는 일이 우리 캠퍼스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해서 성적 모욕감을 유발하는 어떤 말과 행동들 엄격하게 우리가 제한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괴롭힘의 문제라든지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한 피해자를 더욱 괴롭히는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는 2차 가해 행위도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좀 이러한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협조해 주셔야 한다. 혹시 우리 학과 내에서 동아리 안에서 누군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동에 가깝게
말과 행동을 한다면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그렇지 못하면 저희 센터와 상의해서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끔 타 대학에서 일어났던 여러 인권 침해 사례들은 조금만 뉴스를 이렇게 검색해 보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어떤 신체 접촉을 함부로 해서 발생하는 성추행 문제도 여전하고요. 또 선배들이 똥공기를 잡는다면 후배들을 뭐 이렇게 저렇게 함부로 대하는 문제들도 늘상 뉴스에 나오곤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고, 우리 고려대학교 캠퍼스 내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좀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캠퍼스 생활을 위하여 협조를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특히 자주 보고되는 문제점은 이 SNS 또는 이 가상 공간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어떤 모욕감을 유발하는 언행부터 시작해서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범죄행위까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앱 중에 에브리타임이라고 있을 텐데요. 이 에브리타임은 사실 우리가 시간표를 잘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된 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앱 안에는 익명 게시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온라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거의 장이 마련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익명 게시판에서 혐오적 표현들이 난무한다든지 누구를 막 이렇게 좌표를 찍고 괴롭히는 문제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어서 이 에브리타임이 핫도가 만든 앱은 아니지만 그 안에 활동하는 우리 구성원들의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 에브리타임과 같은 이 사이버 활동 안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늘상 유의해 주시는 것도 그렇지만 심각한 문제의 경우 저희하고 상의하셔서 해결 방안을 좀 찾아보는 방법도 있다 알려드립니다. 예전에 우리 고려대학교에서는 그 SNS, 특히 카톡 단체 대화방 안에서 다른 사람들, 그 카톡방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성적으로 모욕하고 비방하고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유포해서 모욕하고 했던 행위들이 또 확인이 돼서 그 징계 처분까지 내려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이 SNS 활동 중 발생하는 성희롱 성폭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단체 대화방에서 일어난 성희롱은 법적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확인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SNS 활동에 반드시 유의를 당부드리고, 남기는 문자는 나중에 파일로 전환하면 그것이 자료로서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가 남기는 잘못된 말이 나중에 나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남기는 문자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 주시고 함부로 그런 잘못된 표현으로 문자를 남기시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불법 촬영물을 함부로 유통하는 것은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고려대학교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범죄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아주 엄격한 책임을 물어서 왕왕 구성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그런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하는 동안 그 사회규범 혹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구성원의 지위를 잃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요즘 디지털 성폭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서 예년에 비하여 가파른 상승 곡선을 이루고 있다는 그런 어떤 통계 수치들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가을에 되게 심각성 때문에 우리가 촉각을 높였던 딥페이크, 어찌 보면 가짜로 만들어진 합성 영상이죠. 이런 것들로 지인을 능욕하거나 뭐 이러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큰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딥페이크와 같은 어떤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할 뿐 아니라 아마 고려대학교에서 일어났다면 굉장히 높은 수위의 어떤 책임을 묻게 되었을 아주 상당히 심각한 범죄 행위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여러분들도 그 인식을 공유하셔서 딥페이크와 같은 어떤 양상의 그 신종 성범죄에 가담하거나 혹은 연루되지 않도록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허위 영상물은 제작, 소지, 시청 모두 범죄 행위로 구분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이나 전송하지 않는 문제 정말 필요하고요. 잠시만요. 그 밖에 그 사랑이 아니라 교제 폭력에 해당하는 어떤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한 유의사항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꼭 좀 당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쉽지만 함께 잘 지내던 파트너가 어느 날 이별을 고하고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고 한다면 가슴 아프지만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의사에 반하여 따라다니고 함부로 찾아가고 그런 행위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유형의 행위로 지금 합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절대 교제폭력에 해당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쿨하게 헤어지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뭐가 좀 잘 안 맞으면 또 쿨하게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보는 그런 마음의 어떤 준비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고려대학교에서 이 인권에 관한 업무를 시작한 지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캠퍼스의 안전을 위하여 인권 존중과 성평등 문화를 아주 가치 있게 생각을 해왔다는 뜻이기도 하죠.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양상들을 좀 살펴보니 어떤 문제점이 아주 미미하게나마 이제 우리들의 눈에 띄었는데, 그것에 대하여 주변인들이 너무 모른 척하거나 방관하거나 그냥 암묵적으로 지지하거나 혹은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동조하여 피해자를 양산하는 행동을 할 때 결국은 어떤 큰 사건이 그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정은 주변인들이 어떤 작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하여 얼마만큼 그 좀 어웨어니스를 가지고 좀 민감성을 가지고 주변에서 개입해 주는가 하는 것이 예방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문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조해서도 안 되고 하지만 묵인해서도 안 되고 암묵적으로 그냥 지지하며 지켜보는 행동도 굉장히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더라. 잘못된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용기,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1대1로 어떤 개인이 개입하기 어려울 때는 학교의 지원 체계를 찾아서 함께 협업하는 그런 결정, 이런 것들이 공동체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판단과 행동이더라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인권 침해로 발생하는 이 경로에 부적절한 행위들에 함께하지 마시고 그 경로를 끊어주는 역할을 우리 제3자로서 여러분들이 좀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제안으로 제가 자치규약을 좀 학과에서 좀 만들어서 함께 허용되지 않는 행동들을 좀 정하는 것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한 것에 어떤 조언을 얻으시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도움을 얻으시려면 저희 인권성평등센터에 연락을 해주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개인 상담과 또 어떤 오늘과 같은 정보 제공을 위한 어떤 교육의 기회와 그리고 어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사건으로 접수해서 처리를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하는 동안 1년에 한 번씩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하도록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학년이 되셨으니 25학년도부터 졸업하시는 그날까지 매 학년도에 한 번씩 최대한 4번 정도는 이수를 해주셔야 졸업 요건을 충족하시게 되니 잊지 마시고 LMS 시스템에서 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권성평등센터는 인문사회계 캠퍼스 동원 글로벌 리더십 홀 1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지나시다가 들리셔도 좋은데 직접 오시기 어려우시면 저희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상담하기 메뉴를 통해서도 저희와 컨택하실 수 있으니까 기억하셨다가 홈페이지 방문도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새로운 학창시절 대학생활에 응원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에너지 신산업 교육과정 및 비교과 프로그램 그리고 장학금 안내가 있을 텐데요. 에너지 신산업 혁신융합대학의 오윤미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너지 신산업 혁신융합대학 사업단에서 농무학사를 맡고 있는 호윤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진심으로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에 입학하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잘 안 들리죠? 죄송해요. 그 에너지 신산업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사업비를 이제 저희가 이제 지원받아서 만든 이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이제 잘 운영을 하기 위해서 융합 전공을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부학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분이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중 전공을 하나는 무조건 이수를 하셔야 되는데 이중 전공과 심화 전공을 많이 이수를 한다고 하시지만 저희 에너지 신산업 융합 전공도 머릿속에 남겨주셔서 다음 연도에 선택하실 때 꼭 한 번씩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신산업은 저희 고려대학교가 주관대학이고 서울대, 한양대, 강원대, 그 다음에 부산대, 전북대, 경남정보대가 하나의 컨소시엄으로 만들었어요. 하나의 교육과정을 같이 공동으로 만들어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컨소시엄인데요. 보시면 굉장히 많은 교육과정이 교과목들이 있는데 이 교과목들을 전체적으로 7개 대학들이 나눠서 공동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고려대학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교과목들을 1학기, 2학기에 나눠서 개설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 고려대학교에서 개설되지 않는 교과목을 이수를 하고자 할 때는 학점교류를 통해서 매 학기 다른 학교랑 조인을 해서 학점교류로 학점을 이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에너지 신산업 융합 전공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면 요즘에는 마이크로 디그리라고 해갖고 작은 교무의 소규모의 교육과정을 구성한 인증서를 발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에너지 생산 분야에 있는 요 교과목들로 이루어진 교육과정 중에 12학점을 이수하거나 저장 변환, 수송 관리, 그 다음에 경영으로 그래서 분야별로 4개의 마이크로 디그리를 취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나는 이 전체적인 에너지 신산업의 교육과정 중에 초급, 아니면 중급, 아니면 고급 이런 분야별로 해서 3가지의 또 인증서를 또 만족을 해서 취득이 가능하십니다. 전체적인 교육과정 중에서 36학점을 이수하시면 여러분은 융합전공의 학위를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빨간색 이 교과목들도 우리 학교에서도 개설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대나 한양대 아니면 다른 지방대에 있는 그 학교에서도 학점교류 이수를 하실 수 있으니까 잘 유념을 해보시고요. 우리가 7개 대학이 공동의 교육과정 운영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방으로 매 학기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대부분의 이제 초급 교과목들은 온라인에서 100% 온라인 강의로 진행이 되고요. 중급 및 고급 교과목들도 실험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대부분 온라인으로 영상 강의로 진행되고 시험 부분은 직접적으로 한두 번 대면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거리나 이런 시간적인 제약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수강 신청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저는 이제 목표를 여러분들이 에너지 신산업 융합 전공을 조금은 선택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총 36학점을 이수를 하시는데 필수 교과목은 초급에 있습니다. 신에너지 공학개론이라는 필수 교과목을 포함해서 중급 및 고급 교과목에서 18학점 이상을 채워서 총 36학점을 이수를 해도 되는데 해야만 하는데 요 36학점 이수를 하는데 우리 대학에서 개설되는 교과목만 이수를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과 거리를 제약에 한정이 없는 그 학점교를 통해서 나머지 교과목들을 이수를 하셔갖고 총 36학점을 이수를 하시면 됩니다. 아마 내년에 여러분들이 융합전공 신청 기간도 이 정도의 시기에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이 시기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디그리 그 부분인데 요거는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마이크로 디그리입니다. 우리 에너지 신산업의 분야별로 돼 있는 트랙이 똑같이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이 트랙별로 12학점 이상을 취득을 하면 본교 교무처장 명의의 마이크로 디그리가 발급이 됩니다. 다만 아까 교육과정에서 좀 보셨으면은 기억이 나실지도 모르겠지만 수송관리 분야에서 우리 고려대 개설 교과목이 한 과목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수송관리 분야에서는 기계공학부에 있는 응용연료 전달이라는 교과목을 포함해서 한 과목을 더 이수를 하셔야지만 마이크로 디그리가 취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 분야에서 저희가 본교의 인증서가 아니라 저희 총괄사업단장 명의의 마이크로 디그리도 이제 발급이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이제 팁인데요.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교과를 운영을 하면서도 굉장히 바쁜 생활을 하겠지만 비교과 여러 사업단이나 아니면 여러 부서에서 하는 비교과 활동도 잘 참여를 하시면 그 실질적으로 체험 활동도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그 많은 비교과 활동 중에서 주요 4가지를 갖고 왔는데요. 저희가 문제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해서 삼성전자와 매년 제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서 진행한 대상을 받았던 분이 저희 코쇼라는 그 전체 행사에 다시 가서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남땡땡 선배님께서 교육부 장관상도 받고 거기에서 추첨하는 거기에도 받아갖고 기프티콘도 받은 이런 남 선배님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취업 역량 강화라고 해서 해외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유럽으로 가서 지금 유럽에 있는 대학들과 그 현장을 학습하는 프로그램 진행했습니다. 작년에는 취리에 있는 수소 연구소를 방문을 했고요. 그 다음 저희가 혁신융합대학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에너지 신산업뿐만 아니라 18개의 혁신융합대학들이 굉장히 많은 분야들을 운영을 하는데 그 18개의 컨소시엄들이 어떤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2가지를 진행을 해요. 하나는 어떤 교과목들을 어떤 그 교육을 운영을 하는지 그 한꺼번에 한 공간에서 일주일 동안 팝업 캠퍼스로 운영하는 코위크 아카데미라는 거를 7월달에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코쇼라고 해서 그 사업들로 참여를 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지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11월 달에 코쇼라고 행사를 진행합니다. 올 11월 달에 저희도 에너지 시산 분야라고 참여를 해갖고 이렇게 만드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진행했고, 미래자동차 거기에서 자동차 조립하는 부분도 체험할 수 있고, 드론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고 11월 달에 코쇼를 경험을 해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코이크는 여러분들이 한 공간에서 진짜 18개의 어떤 분야를 한꺼번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은 지금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기억을 했다가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코이크 아카데미에 대한 홍보 영상 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좀 흥미롭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기계공학부라던가 뭐 다른 응용학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18개의 첨단 분야에 내가 접목을 해서 어떤 분야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지 한 번에 볼 수 있는 캠퍼스라고 보시면 되고, 올 7월 달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해서 코이크 아카데미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잘 보시고서는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숙박, 그 다음에 교통 이런 부분들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그거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저희가 들어오실 때 이제 조그만 선물을 드렸어요. 전자계산기하고 작년에 저희가 진행했던 다양한 활동들을 모아놓은 뉴스레터를 지금 책자로 만들었는데요. 자세한 거는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고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홈페이지도 많이 방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민미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은 쿠카이브 앤 진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소개가 있을 텐데요. 스튜던트 석세스 센터의 최재영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프로그램 설명드릴 학생처 스튜던트 석세스 센터의 최재영입니다. 오늘 스튜던트 석세스 센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먼저 소개해드리고 쿠카이브 비교과 과정 그리고 진로상담 취업 지원 프로그램 국가고시 지원에 대한 안내로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튜던트 석세스 센터, 말 그대로 여러분들, 고려대 학생 여러분들의 성공을 지원하는 센터인데요. 저희는 진로상담 그리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저희 교내 교과, 비교과 통합관리 시스템인 쿠카이브와 비교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국가고시를 지원하는 사업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튜던트 석세스 센터는 여러분들이 많이 방문하실 학생회관 옆에 있는 4.18 기념관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며 가며 좀 들러주시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예정이니 필요하실 때 방문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쿠카이브와 비교과 과정에 대한 안내 전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분들이 입학을 하시고 다양한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커뮤니티에 방문을 하시게 될 건데요. 지난 교과 이수 과목이나 혹은 시간표를 확인하기 위해서 에브리타임에 방문한다던가 혹은 대외활동을 확인하기 위해서 캠퍼스 픽 등을 방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 다 나눠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쿠카이브라는 교과 비교과 통합관리 시스템에 방문하셔서 우리 교내에 있는 교내 비교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수업들을 들었는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쿠카이브는 고려대학교를 뜻하는 KU와 그리고 여러 가지 기록을 한데 모아두는다는 뜻의 아카이브가 합성된 단어로서 여러분들이 대학생활 중에 자주 방문하시고 또 확인하시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카이브에 접속하시게 되면 4가지 탭으로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학습 활동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교과 역량뿐만 아니라 학점 없이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인 교내 비교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역량관리 탭에서는 나의 역량을 확인하고 핵심 역량 안내에 따라서 역량 진단 검사를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상담 탭을 통해서는 교수 면담, 심리상담, 1:1 학업 코칭, 장애학생 지원 상담, 전공설계 지원, 코칭 면담 등을 진행하실 수 있고 이전에 상담에 참여하셨던 이력들을 한 번에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기능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학년이 되고 취업을 준비할 때 자신이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 포트폴리오 기능 등을 통해서 직접 입력을 하고 한 번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메뉴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쿠카이브에 접속하셔서 교내 비교과 신청 탭에 들어가게 되면 연간 400개 이상의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개설되어 있고 그에 따른 상세한 내용과 신청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 혹은 각 학과에서도 안내를 자세하게 해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수시로 접속하셔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어떤 거를 신청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때 진행되는 고려대학교의 비교과는 각 프로그램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활동비를 지원해주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특성에 맞게 재학생 맞춤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학과뿐만 아니라 타 학과생들과 교류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실 수 있게 지금 제공되고 있고 또 많은 정보들이 올라와 있으니 비교과 로드맵 및 쿠카이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에 비교과 로드맵 2025학년도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들어오시면서 L자 파일 받으신 거 있으실까요? 지금 받으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앞부분뿐만 아니라 뒷면의 QR을 통해서 접속하시면 2025학년도에 운영되는 대표 비교과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후에 시간 되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역량 진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했던 활동 이력 등에 따라서 내 핵심 역량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후 부족한 역량을 채우고 또 확인하여서 다른 프로그램들을 수강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포트폴리오와 이력서 제작인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기능을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비교과 프로그램 이수 내역이라든지 동아리 활동 내역 혹은 교과 이수 내역 등을 한 번에 이미지로 뽑을 수 있게 저희가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후 지금 취업을 위해서 포트폴리오 등을 제작하실 때 이런 이미지 등을 활용하셔서 자유롭게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고 또 여러분들의 대학 경험을 요약해보는 그런 경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 짧은 설명에는 어떤 쿠카이브가 어떤 거고 또 비교과 활동을 어떻게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쿠카이브 커뮤니티에 들어가셔서 자료실에 접속을 하시면 현재 제4회 쿠카이브 공모전을 통해서 선배들의 쿠카이브 활용 팁이라던가 또 쿠카이브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교과에 대한 후기들을 상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나 카드뉴스 등으로 선배님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제작을 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접속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쿠카이브를 어떻게 접속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십 수백 번 접속하실 고려대학교 포털 쿠피드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좌측 하단에 쿠카이브 바로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통해서 이동을 해주셔도 되시고 아까 말씀드린 로드맵 엘자 파일 뒷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이동해 주셔도 됩니다. 또 그리고 그냥 검색창에 고려대학교 쿠카이브라고 검색하시면 자유롭게 접속이 가능하시니 필요하실 때 검색하셔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SSC의 진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SSC에서는 자기 이외 직업 정보, 구직 스킬이라는 그 단계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크게 진로 상담 및 소그룹 교육, 취업 교육, 학생 교우 네트워크, 학생 기업 네트워크로 나누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내 진로가 어떤 건지 모르겠고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민이 드실 때는 진로 커리어 1:1 상담이나 진로 커리어 워크숍 등을 통해서 자기 이해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실제로 취업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구직 정보나 스킬이 필요하실 텐데요. 자기소개서 컨설팅, 영정 역량 강화 클리닉, 혹은 기업 직무 적성 검사, 국가고시 지원과 같이 다양한 취업 교육을 SSC에서 또 운영하고 또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SSC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취업 교육 혹은 취업 준비를 하시면서 선배들은 어떻게 업무를 하고 계시지? 혹은 내가 지원하고 싶은 기업들은 어떻게 채용을 하고 있지? 라는 의문증이 드시기도 하실 겁니다. 그때는 현직자 인터뷰, 선배와의 만남과 같이 학생 교육 네트워크를 통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시거나 혹은 곧 이제 3월에 채용 박람회도 열릴 텐데요. 채용 박람회나 채용 설명회와 같이 직접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활동들도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확인하셔서 참가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고시 지원 안내입니다. 꼭 사기업 취업뿐만 아니라 행정고시나 기술고시와 같이 국가고시를 지원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SSC에서는 모의고사나 멘토링뿐만 아니라 장학금 제도 그리고 각 단과대학별 고시반을 지원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국가고시를 지원하실 때도 다양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위에 있는 잡.korea.ac.kr 즉 나의 진로를 위해서는 잡 붙이고 저 사이트에 자주 접속해 주시면 다양한 정보를 얻으시고 또 많은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엘자 파일에 있는 QR에 꼭 접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마지막 프로그램인데요. 저 신규 연구활동 종사자 안전교육 저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를 해주실 선생님은 안전관리팀의 고승훈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전관리팀의 고승훈이라고 합니다. 조금 지루한 내용일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법적으로 신입생분들한테 안전교육을 하게 되어 있어서 최대한 좀 실제 사례들 위주로 간단하게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교육 진행은 첫 번째로 안전사고 예방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학교에서 어떤 유해 위험요인들이 있고 실제로 선배님들이 당하신 사고 사례들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학부생분들이 알게 되면 좋은 안전 정보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사고 예방의 필요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뭐 예를 들면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뭐 물로켓을 날린다거나 뭐 알코올 램프를 활용한 실험한다던가 이런 실험들을 해보셨을 텐데요. 뭐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좀 더 대학교에 가까운 실험들을 해보셨겠지만 실제로 오른쪽 사진들처럼 대학교 환경에서는 이런 무시무시한 가스 용기라던가 미생물과 같은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저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작년에 학교에서 발생했던 사고 사례인데요. 고려대학교 실험실에서 아르곤가스가 누출돼서 120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저희가 좀 크게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언론에도 좀 크게 보도가 됐던 사고인데요. 이렇게 좀 가스 유출 같은 좀 생각보다 큰 사고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재작년에 발생했던 사고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때 교양 수업을 듣게 될 무당교양관이라는 건물에서 크게 좀 화재가 발생해서 이것도 저희가 좀 크게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뉴스에 보도되는 사고들도 꽤 있지만 뉴스에 보고되지 않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 하시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좀 주의를 기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저희 사고 발생 통계인데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속한 이제 화학, 환경, 화공, 고분자, 에너지 이쪽이 왼쪽에 그 앞에 있는데 제일 많은 사고 발생 빈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전기전자, 컴퓨터, 재료공학과 같은 곳들은 이제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지만 실제로 사고 발생하게 되면은 좀 큰 피해를 낳는 그런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5년 동안 발생 수치인데 저희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짜잘한 사고들까지 포함하면 정말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학 연구활동의 특성에서 기인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론교육과 실험실습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식이 부족한 상태로 실험에 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인 지식들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실험 실습 환경에서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취급하는 화학물질, 가스, 장비 등에 대한 안전수칙 숙지 없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에 좀 취약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안전사고가 이제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고 이제 왜 예방했는지 알아봤는데요. 이번에 실제로 어떤 유해 위험면이 있고 사고 사례들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학 연구 환경은 어떤가요? 연구 활동이 정말로 위험한가요?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여기 왼쪽 메뉴 위 사진은 실제로 기계공학과에서 실습하는 실습실입니다. 저희가 이제 제조 현장에서 활용하는 그런 제조 기계들을 실제로 취급하시기도 하고, 오른쪽은 분석 장비인데요. 이런 분석 장비들도 여러분이 실제로 활용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왼쪽 아래 사진은 웬 건설 현장 사진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이 왼쪽 아래 사진도 기계공학과에서 실제로 연구하고 있는 실험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도 보시면 좀 공구함 같은 게 많이 있는데, 이건 전기전자공학부에서 실험하고 계시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이런 환경들을 마주하시게 될 거고요. 어떤 사고 사례들이 있었는지 선배님들한테 있었던 좀 사고 사례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3년 2월 2일 날 발생했던 사고이고요. 고려대학교 창의관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중력보상 장치 실험 중에 안전장치 체결 불량으로 인하여 로봇 회전 부위에 얼굴을 맞아서 안면이 골절됐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 원인은 이제 안전장치 점검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걸 실시하지 않았고 안전보고를 미착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로 학생 한 명이 이제 얼굴에 코랑 좀 골절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기 가동 전에 안전장치를 꼭 확인하시고 기계 기구를 조작하실 때 적절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학부생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좀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신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교수님과 조교님들의 지시에 따라서 기기를 취급해 주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사고는 21년도 7월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것도 공대가 있는 창의관에서 발생한 사고이고요. 그 테이블소 톱을 사용하는 중에 톱날에 손가락이 접촉해서 골절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안전수칙 교육을 못 받고 장비를 사용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험 시스템용 장비를 사용할 때 반드시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한 장비는 반드시 독단적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조교 등 지도 하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화공 분야 사고인데요. 이거는 신공학관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고분자 합성 및 정제 실험 진행 중 비커를 떨어뜨려서 유리폭탄에 손가락이 베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 원인은 실험기기 취급 부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 손으로 비커를 좀 편하게 옮기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로 인해서 학생 한 명이 손가락이랑 혈관이 좀 찢어져서 수술을 진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험기구를 취급하실 때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비커를 고정할 때 적절한 고정 장치를 사용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 사례 하나만 더 설명드릴 건데요. 이건 22년 8월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생명과학관에서 발생한 사고이고요. 이 사고는 장갑을 착용한 채로 알코올 램프를 활용한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장갑을 알코올로 소독하고 그걸 알코올 램프에 가까이 뒀다가 그 장갑에 불이 옮겨 붙어서 그 화재가 발생했던 사고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알코올 램프 같은 걸 취급하실 때 주변에 인화성 물질을 두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뭐 담배 태우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알코올 같은 이제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실 때 주변에 라이터 같은 걸 놓으시면 화재가 발생하거나 또 화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심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실제 사고 사례들이랑 이제 어떤 뭐 위험 요인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봤고 이제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발생 시 신고 절차는 이 한 페이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핸드폰 꺼내서 이 번호를 지금 저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장하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제 사고 상황과 피해를 확인하고 이제 저희 고려대학교 종합상황실이라고 해서 112나 119처럼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이 상황실로 신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24시간 운영하고 있어서 뭐 야간이나 새벽 시간에도 필요하신 뭐 화재가 발생했다거나 필요한 경우에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신고를 해주게 되면은 저희가 상황실에서 119나 112 신고를 진행해드리기 때문에 실제로 화재가 좀 크게 났다거나 뭐 좀 급박한 경우가 아니면 상황실로 신고해 주시면은 저희가 확인하고 조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신고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초동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신고를 진행해 주시고요. 화재나 뭐 범죄 같은 거를 발견하셔도 저희 쪽으로 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번호 저장하신 걸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번호가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그래서 저장하신 번호 꼭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부생분들이 알면 좋은 안전 정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교내 사고 발생 시 보상 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처럼 위험한 연구 활동을 하시게 될 텐데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전수칙을 지켜더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저희가 학교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활동 종사자 상해보험인데요. 이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공계 실험 실습활동 실습 수업 포함해서 실험 실습 중 치료가 필요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치료비를 1인당 최대 20억 원까지 보상해드리는 보험입니다. 가입학과는 공과대학 전체 학과이고요. 산업경영보험부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그 실습하시다가 뭐 다치시거나 이제 병원 가시게 될 일이 있으시면은 행정실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은 저희가 보험 접수 진행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영업배상 책임보험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경영자 배상 책임보험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시다가 다쳤을 때 보상해 드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상 대상은 이제 교내 시설물에 의한 사고, 예를 들면은 이 계단식 강의실에서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졌을 때 이 보험 제도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가 공식 승인한 교내 활동 중 발생한 사고, 세 번째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중 치료가 필요한 사고 발생 시 치료비 보상인데요. 여러분이 아직 입학생 신분은 아니지만 오늘 오리엔테이션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오리엔테이션 하시다가 다치시게 되면은 이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씩 농구하다가 다치셔가지고 연락 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저희가 보상해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친구들끼리 장난치다가 다치신 경우는 저희가 보상해드리기 좀 어렵지만 좀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 부서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보험이라는 혜택이 있었으니까 교육이라는 좀 어떻게 보면 의무사항도 있는데요. 그 연구활동 종사자 안전교육이라고 해서 저희가 법정의무교육을 매 학기별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은 연구실 안전법이라고 해서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대한 내용이랑 보호구 착용에 대한 사항 등
연구실 안전수칙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해상학과는 마찬가지로 공과대학 전체 학과이고요. 이것도 산업경영공학부도 포함입니다. 교육 시간은 저희가 매 학기별 6시간씩 진행하게 되는데 이수 방법은 저희가 학과를 통해서 공지를 드리고 또 개인별로 또 문자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을 안 들으시게 되면 저희가 학기가 끝난 후에 성적을 조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이수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교육 특강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법적 의무 교육은 아니지만 저희 부서에서 이제 심폐소생술 교육이나 이제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 유명한 강사님들을 모셔서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이수하시면 저희가 안전교육 대체 처리도 해드리기 때문에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특강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건강센터입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있을 때 양호실 방문해 본 경험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대학교에도 저희가 건강센터라고 해서 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이제 진통제와 같은 일반의 아픈 제공, 그리고 상처 소독, 그리고 이퍼러스트, 알보츠 같은 거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남학생들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인바디 기기 같은 거 사용 필요하실 텐데 인바디 기기도 방문하시면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전체 학생이고요. 저희가 자연계 같은 경우는 하나스퀘어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두통약이 좀 필요하시다던가 아니면은 좀 아픈데 집이 멀어서 쉴 공간이 필요하다 이러신 분들은 방문하시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연구실 안전수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저희가 학교 내에 연구실 안전수칙 10가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저희 좀 기억이 잘 안 나실 거라 학생들은 이 3가지만 좀 당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험할 때 실험복과 부엌등과 같은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이제 이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은 저희가 학교 마크가 새겨진 실험복이랑 부안경을 지급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반드시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수님 그리고 조교님 지시에 따라서 안전하게 실험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생들이 이제 조교님들이 보통 한 명이서 실험 수업을 진행하시거나 이러다 보니까 잠깐 이제 눈 밖에 있을 때 좀 무모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 활동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다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교수님과 조교님 지시에 따라서 안전하게 실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계와 같은 실험 장비를 취급하실 때 반드시 안전수칙을 숙지하시고 취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이제 기계공학부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기계들을 사용하시게 될 텐데 저희가 실습실에도 이런 식으로 안전수칙을 게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첫 수업 들으실 때 한번 어떤 안전수칙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실습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입학을 축하드리고요. 안전한 학교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련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은 전부 종료가 되었고요. 이 이후에는 학과 오리엔테이션이 있고요. 여러분들 각 소속 학부별로 안내를 해주실 선생님들이 지금 현장에 도착을 해 있으니까요. 선생님들의 가이드에 따라서 각 정해진 장소로 가셔서 학과 오리엔테이션을 수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과대학으로 입학하신 자율전공 입학생분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 선택, 학과 선택을 희망하는 학과에 가셔서 학과 오리엔테이션을 수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입학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4년간 좋은 커리어를 쌓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를 이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